당신은 아마도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진 것을 느끼게 되고 몇 달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간단한 움직임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이 됩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위험하게 무시되는 현상입니다. 바로 근육 위축증입니다. 놀라운 현실은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이 모두 급격히 나빠집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독립성 상실, 병원 입원, 골절까지.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적절한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운동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단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근육을 생성하며 다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하고 다리 약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식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음식들 중 몇 가지는 이미 주방에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시면 주간 건강 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리 힘의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위 고구마는 당신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아무 연료나 되는 것은 아니죠. 고구마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쉽게 소모되어 버리지 않는 그리고 하루 중반에 기운이 빠져 피곤하거나 지친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구마의 특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육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잠을 들고 오르막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간단한 일조차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뿐만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력을 도와주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흰빵이나 파스타 같은 가공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곧바로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고구마의 탄수화물은 천천히 분해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 없이 근육에 꾸준히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어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 동작을 할 때마다 근육에는 미세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손상을 쉽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더뎌집니다.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회복도 저해되어 뻣뻣함과 통증 그리고 점진적인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 시점에서 더욱 강력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근육 조직 회복을 돕는 중요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통증이 줄어들며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육의 유연성과 예민함이 유지되어 뻣뻣하고 아픈 다리로 아침을 맞이하는 대신 쉽게 이완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움직임은 곧 독립성을 의미하고 빠른 회복은 더욱 강력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체내에는 또 다른 위험, 바로 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은 천천히 근섬유를 약화시켜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고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점점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신체가 산화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며 조직, 근육, 관절을 손상시킵니다. 이에 잘 저항할수록 근육 기능이 더 좋아집니다. 또한 다리 힘에 있어 가장 과소평가된 영양소 중 하나가 칼륨입니다. 칼륨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수분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칼륨 수치가 낮으면 쇠약감, 근육 경련, 심지어 낙상 위험 증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민첩하고 강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근육의 힘은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근육이 필요한 연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고구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영양 흡수를 돕기 때문에 장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근육 유지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랄 만큼 쉽습니다. 고구마를 구워서 감자튀김 스타일로 먹거나 으깨거나 통째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스무디, 스프, 샐러드에 넣기에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거의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며 본래 맛이 좋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가공 탄수화물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걷고 움직이고 힘있게 서 있기 위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식단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를 자주 먹는 것입니다. 강한 다리를 갖기 위해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오랫동안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몸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리입니다. 귀리는 흔히 지루한 아침 식사로 여겨집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 작은 곡물들이 더 강하고 탄탄한 다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다리가 얼마나 빨리 피로해지는지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으면 금방 지치며 무엇보다 근력이 약해지기 시작해 쉬운 동작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노화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육에 공급하는 연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가 계속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무 에너지나 아닌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야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리가 빛을 발합니다. 귀리는 정제 곡물과 달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활동적일 수 있고 예기치 않은 탈진도 막아줍니다. 오후가 되면 유난히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키는 가공식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귀리는 에너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가장 필요할 때 근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장점은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근육이 약해지고 그 결과 약함, 불안정, 그리고 균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리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섬유의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이나 스테이크만큼 좋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강하고 활동적이기 위해서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순환이 좋지 않으면 근육 약화, 느린 회복, 그리고 쥐나 피로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리가 도움이 됩니다. 귀리에는 체내 산소 운반을 돕는 필수 미네랄인 철분이 풍부합니다. 만약 약함이나 어지러움 또는 평소보다 다리가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원인이 철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마그네슘 또한 건강한 다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경련,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예방하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밤중에 심한 다리 경련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내 몸이 더 많은 마그네슘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리를 섭취하는 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쥐를 예방하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요. 귀리는 정말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똑같이 밍밍한 오트밀로 시작할 필요는 없죠. 스무디에 넣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이 필요하다면 베리 요거트 위에 귀리를 뿌려보세요.
단순하지만 근육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간식이죠. 집에서 단백질 바를 만들 때도 귀리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영양이 근력, 지구력, 그리고 유연성의 비결인데도 괜히 복잡한 대안을 찾으려 하죠. 게다가 귀리는 다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제공해서 통증 없이 강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단순한 곡물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리의 원활한 움직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매일 귀리를 먹기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보카도를 그냥 유행하는 슈퍼푸드로만 생각하지만 만약 제가 통증 없고 더 강력하며 더 유연한 다리의 비밀이 바로 이 크리미한 녹색 과일에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다리 근력을 기르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단백질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근육은 단백질만큼이나 건강한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 섭취는 훨씬 더 간과되고 있죠. 그리고 아보카도는 근육을 강화하는 지방 공급원 중 세계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먼저 염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염증은 조용히 찾아오는 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의 뻣뻣함, 너무 많이 걸었을 때 느껴지는 둔한 불편함 정도이죠. 하지만 염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면 움직임이 점점 더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유익한 지방은 해로운 지방과 달리 염증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며 다리에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뻣뻣함과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의 모든 움직임, 서기, 걷기, 달리기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수축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축에 꼭 필요한 미네랄, 즉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어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할까요? 칼륨은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쥐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나 한밤중에 근육 경련으로 깨어나거나 약간만 움직여도 다리가 자주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이 칼륨 부족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약함, 불안정함, 심지어 균형 잡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바로 이러한 수축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안정되고 견고하게 느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한층 더 중요한 주제, 즉 근육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 단순히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해를 입기 쉬워집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작은 부상들은 회복을 방해해 장기적인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항산화제로 작용해 근육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장기적인 퇴화를 예방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며 근육 섬유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육은 매일 손상을 겪습니다.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서 있기만 해도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됨에도 비타민 A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다리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근육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력을 유지하며 피로를 막으려면 원활한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은 혈류를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흐르게 해줍니다. 그 결과로 전체적인 다리 근력이 향상되고 피로가 줄어들며 지구력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 섭취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올려 먹거나 스무디에 추가해 영양 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으깨서 과카몰리를 만들어 먹거나 버터 대신 스프레드로 사용해도 좋고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아보카도 섭취 정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 토스트 위에 올려 먹고 스무디에 넣어 한층 더 영양 가득한 크리미한 맛을 더하거나 아보카도를 으깨 과카몰리를 만들어 보세요. 버터 대신 이것을 스프레드로 사용해 보세요. 약간의 소금과 후추만 뿌려도 단독으로 먹을 수 있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보카도를 먹는다고 변화가 느껴지진 않지만 매일 식단에 포함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더 유연해지고 통증은 줄어들며 근육은 강해지고 삶을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튼튼하고 균형 잡히게 통증 없이 유지하고 싶다면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식단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네 번째 음식, 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힘을 잃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매일 공격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일상에서 오랜 불편함, 뻣뻣함,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힘의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는 맛있을 뿐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슈퍼푸드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근육의 손상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어선인 항산화제가 베리류에 풍부합니다. 몸은 매일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 불안정한 분자가 근육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약화, 피로, 회복 지연이 발생합니다. 어릴 때는 자유 라디칼을 몸이 잘 이겨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방어력은 약해집니다. 여기에서 베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며 다리의 힘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염증은 근육 손실보다 다리 힘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임을 잠식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매 동작이 점점 더 뻣뻣해지며 모든 관절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국 그로 인해 관절염이나 영구적인 근육 이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베리는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한염식품 중 하나입니다. 베리에는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늘려주며 다리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지켜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관절의 건강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합성의 비타민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힘줄, 관절은 모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이 조직들의 탄력과 강도,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근육은 단단함을 잃으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베리는 균형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을 주며 콜라겐 생성을 늘려 다리를 튼튼하게, 관절은 부드럽게, 근육은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베리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가끔 먹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효과는 베리를 매일 식습관에 포함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어보세요. 강력한 음료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싶다면 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신선하게 먹는 것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자연스럽게 달콤한 토핑을 원한다면 베리 콤포트를 만들어 보세요. 베리를 약간의 물과 함께 간단히 끓이면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베리를 자주 먹을수록 근육과 관절이 더 잘 보호됩니다. 게다가 베리는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명료함도 높여줍니다. 신선하게 먹어도 좋고 베리 콤포트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토핑으로 즐겨도 좋습니다. 베리를 약간의 물과 함께 간단히 끓이면 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베리를 자주 먹을수록 근육과 관절이 더 잘 보호됩니다. 더불어 베리는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명료함도 높여줍니다. 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뇌기능,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베리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기민함도 유지해줍니다. 베리는 산화 손상을 막아 근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근육과 관절의 강도를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해 다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뇌 기능까지 향상시켜 나이가 들수록 밝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인한 체력과 유연함, 통증 없는 상태를 진지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베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장 강한 다리는 운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원천은 올바른 식단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베리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신이 오늘 시작한 당신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연어입니다. 만약 제가 다이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는데 이 다이어트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강한 다리를 유지하고 근육을 키우며 통증까지 줄여줄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연어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연어 단백질은 흔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이런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 걸음을 딛고 모든 움직임을 할 때마다 당신의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재구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조직을 재생성하는 신체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다리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고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예전 같지 않은 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연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의 높은 단백질 함량은 근육이 튼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줍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근섬유가 회복되어 다리가 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연어는 단지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지방은 근육에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리 통증이나 무릎 뻣뻣함 혹은 움직일 때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답변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의 근본 원인에 직접 작용하여 관절의 편안함, 근육의 유연성, 다리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해 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류를 증가시켜 근육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부족한 다리는 무겁고 지치며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혈류는 다리를 강하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신경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예전처럼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거나 반사신경이 둔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신경신호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러한 연결을 유지해 주어서 다리가 더 쉽게 움직이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연어는 비타민군, 특히 잎씹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비타민부를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버가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2가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약함, 둔함,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연어는 에너지를 보충해 주어 다리가 더 쉽게 움직이고 더 멀리 걷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한 심장이 없으면 강한 다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연어는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연어의 오메가3는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개선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이는 곧 지구력 증가, 산소 전달 개선, 순환 촉진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약한 근육은 나쁜 순환 때문입니다. 다리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의 끊임없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이 전달되지 않고 결국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건강하면 다리도 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연어를 매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오븐에 굽거나 그릴에 구워보세요. 간단하고 빠른 식사를 원하시나요?
구운 채소와 약간의 크림이나 오일을 곁들인 연어는 근육을 키우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더 가볍게 먹고 싶나요? 연어와 아보카도, 잎채소가 들어간 신선한 샐러드는 한 끼로 다리 근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통조림 연어도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빠른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면 연어의 향신료, 레몬즙, 올리브 오일만 더해 드셔보세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자신있게 움직이고 걷고 오르고 싶다면 연어는 꼭 챙겨야 할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심장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근육을 재건하고 염증을 낮추고 신경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근육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각 식사마다 더 강하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몸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다리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앞으로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려면 지금 연어를 먹기 시작하세요.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입니다. 운동선수, 보디빌더, 그리고 많은 의사들까지 달걀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요리하기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걀이란 에너지, 근육의 힘, 회복을 위한 가장 완벽한 영양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도 튼튼하고 건강하며 통증 없는 다리를 유지하려면 달걀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달걀에는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즉,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모두를 가지고 있어 근육 조직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다리가 약해지거나 균형이 흐트러지거나 심지어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기본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예전만큼 근육을 재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걀과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소실을 막고 심지어 힘도 되찾는데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달걀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타민들은 뼈 건강을 넘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력 유지에도 필수적이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서운 점은 비타민 D가 계란에도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비타민 D는 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에도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 회복력 저하,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들을 섭취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관절 통증, 피로, 근육의 힘, 약화 등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이런 강력한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들어있어 근육을 활발하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다리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계란에 콜린이라는 다른 성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성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리의 힘과 반응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콜린이 신경근육 연결을 직접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걷거나 다리를 들거나 체중을 이동할 때마다 몸은 신경계와 소통하여 동작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다리 반응이 느려지거나 균형이 흐트러지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은 이런 신경 연결을 유지해 주어 근육과 신경이 잘 작동하게 하며 여러분이 강인하고 균형 있고 조종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달걀은 항산화제, 비타민 폭군, 건강한 지방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모두는 에너지 생성, 염증 감소, 그리고 근육 세포를 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식단에 가장 잘 포함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한두 개의 달걀만으로도 다리 근력과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 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삶아서 먹거나 스크램블로 만들거나 채소를 넣은 오믈렛에 추가하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스무디에 넣어 마실 수도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오늘 근육을 더 잘 관리하면 앞으로 수년 뒤에 더 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고 근육의 손실을 피하며
여전히 담담하게 걸어가고 싶다면 달걀을 잊지 마세요. 달걀은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달걀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다리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달걀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자신의 힘, 움직임,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번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의 기초는 다리이고 모든 것은 그 위에 놓입니다. 만약 다리가 약해진다고 해도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음식을 식단에 포함함으로써 근육이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도록 필요한 영양을 정확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더 나은 이동성과 자율성, 활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음식들 중 어떤 것을 이미 섭취하고 계신가요? 가장 예상치 못하게 놀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강력한 노화 방지 영양소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꼭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계속해서 강하고 건강하며